마당 가득 항아리마다 구수한 된장이 익어갑니다. 이곳에서 숙성되는 장들은 모두 겹장이란 전통 방식으로 담근 건데요. 좋은 장맛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메주에 씨앗장을 넣어 만드는 겹장. 이런 전통 발효의 비밀을 연구하며 17년간 직접 장을 만드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치악산 자락에서 전통 장류를 생산하고 있는 권현민입니다. 흘러나오는 뜨거운 나의 피, 상처와 고통을 지날수록 더 견고해지는 나의 고, 멈추지 않는 나의 외로운 두 발, 이제는 더 이상 눈물은 두려워하지 않아. 손발이 모두 묶인 채 두 눈이 멀어도 나아가. 이 땅이 울리도록 거센 나의 빈판이 기어인에게 닿는 날엔 Raise up the flag, 뜨거운 미소와 함께 Are you ready for this? 떠오르는 태양을 맞이하는 너와 내 심장의 리듬, 어두웠던 날이 밝아올 때까지 밤새 흘린 노래 Don't forget who you are. 강원도 횡성의 한 산등성이에 현민 씨의 숙성장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건조기에서 무언가를 꺼내노라 분주한데요. 겹장을 만들 때 간장용으로 만드는 메주라고 하네요. 여기엔 콩 단백질을 잘 분해하는 종균을 넣었는데요. 일반적인 모양은 아니어도 꾸덕꾸덕 잘 마른 메주에 곰팡이 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무엇보다 메주 곰팡이는 장맛을 좌우하는 고마운 친구죠. 이제 곰팡이를 보면 야, 저 곰팡이 말이야, 아주 별 나쁜 곰팡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요. 회색깔의 털곰팡이잖아요. 아스파르 플레이버스라고 하는 그 바람을 일으키는 곰팡이 있잖아요. 걔들을 억제하는 곰팡이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는 우리 이런 게 피면 잘못되었다라고 했던 거죠. 먼저 메주를 담글 소금물을 만들어 주는데요. 장 만드는데 염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뭐 계란을 가지고 500원만큼 한다 뭐 이러기도 하고 했잖아요. 근데 뭐 계란의 크기에 따라서 500원 크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그냥 참고 사항이고, 그러니까 염도계 가지고 염 농도를 한 20%에서 한 23% 정도만 맞춰서 장을 담으면 뭐 실패할 확률이 없습니다. 그렇게 염도를 잘 맞춘 소금물에 메주를 넣어준 다음 가장 중요한 핵심 재료를 준비합니다. 바로 70년 묵은 오래된 씨앗장인데요. 새로 담그는 간장이나 된장에 씨앗장을 넣어주면 전통의 맛과 풍미를 일정하게 유지시켜줍니다. 20년 되었다, 50년, 100년 되었다가 사실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아니고 그 장이 맛있는 장이면 뭐 어느 장이든 다 씨앗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인 은경 씨가 씨앗장을 가져오네요. 자, 자 접종 미생물이 풍부한 씨앗장은 한 대접만 부어줘도 좋은 맛을 내기에 충분하죠. 씨앗 간장은 이미 굉장히 세력이 아주 왕성한 친구들이라서 방금 만들어진 그 소금물에 들어가면 이 씨앗장에 있는 미생물들이 그 전체 소금물을 지배해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부터 내려왔던 그 맛을 계속 일관성 있게 이어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씨앗장 하는 겁니다. 한 알의 씨앗이 발아해 열매를 맺는 것처럼 씨장을 넣고 1년 동안 잘 숙성시키면 맛있는 씨간장이 또다시 대를 잇는 겁니다. 이 간장을 뽑지 않고 그대로 메주에 넣어 된장을 만들면 깊고 풍부한 맛의 토장이 되는 거죠. 뭔가 좀 차별화되고 특색이 있는 게 어떤 장을 만들 수 없을까라고 해서 이제 문헌들을 보다가 보니까 우리 그 전통 장 제조법 중에서 이런 겹장 제조 방식이 굉장히 고급스러운 제조 방법이고, 그래서 이제 저도 그걸 따라서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겹장 방식은 균일하고 일정한 맛을 내기 위한 조상들의 지혜가 담겨 있는데요. 여기 두 된장을 비교해 보면 그 차이가 확연합니다. 일반 소금물로 담근 이 된장은 색깔도 연하고 발효 시간이 긴 반면 햇메주에 씨앗장을 넣어 겹장 방식으로 담근 이 된장은 숙성도 빨리 되고 색상도 훨씬 짙습니다. 전통 재래장에서 그만큼 씨앗장의 역할이 중요한데요. 그 씨앗장을 전해주신 분이 바로 부모님입니다. 안동에서 장맛 좋다고 소문났던 윤성련 여사. 현민 씨 장맛의 기준은 어머니입니다. 우리 동네에서 우리 어머니 정말 뭐 장맛은 소문난 장맛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장을 먹고 사니까 저희는 당연히 뭐 된장하고 엄청 친하게 지냈는데, 저는 지금도 이제 저희가 간장에 오이 채국을 만들어 먹으면,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가 지금 한 15년 정도 됐는데 지금도 우리 어머니 생각이 그냥 그대로 생생하게 나고, 저는 사실 그 채국을 먹을 때마다 어릴 때 그 들마리에 누워서 우리 엄마가 이렇게 차려놓은 밥상에, 여름에 그 밥상에 놓여있던 채국, 저는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맛이 바로 그 오이 냉국 그 채. 어머니의 손맛이 살아있는 간장으로 기억을 되살려 오늘은 모처럼 오이 냉국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 맛은 어떨까요? 은경 씨, 여기 저 간 좀 봐줘봐. 당신 만든 거라 맛있을 텐데 왜요? 과연 내가 먹여줄게. 역시 당신이 만든 거라 최고입니다. 최고지? 네. 봄철 냉이 넣고 보글보글 된장찌개도 끓이고 맛에는 추억이 녹아있다죠. 두 사람이 함께 준비하는 식탁엔 어릴 적 그리움이 담겨 있습니다. 간이 조금 더 셌으면 좋겠다, 그치? 간장 많으니까 팍팍 넣어주세요. 그러니까. 소박하지만 깔끔한 점심 밥상엔 맛에 대한 자부심이 가득합니다. 장맛은 세월이 흐를수록 깊어지는데요. 전통 재래장을 만들면서 곰팡이와 미생물에 관심을 가지게 된 현민 씨. 시간이 흐를수록 발효의 비밀을 더욱 알고 싶어졌죠. 하지만 전통장은 변수가 많아 같은 조건에서도 맛의 차이가 났는데요.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공부에 대한 열망이 어느 때보다 커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택한 길이 대학원 진학이었습니다. 평일 주중에는 연구실에서 된장 미생물을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현민 씨. 일반적인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현미경으로 된장을 들여다보면 미생물이 많아도 너무 많다고 합니다. 된장 자체에 미생물이 많다 보니 연구를 하려면 샘플을 여러 개로 희석해야 하는데요. 이렇게 실험을 거듭하며 꼼꼼하게 검증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전통 재래식 장류는 원래 다르고 같은 항아리라도 맛이 다르고 또 같은 메주를 써도 또 맛이 다르는 그런 단점이 있었는데, 저는 이제 그런 것들에 좀 착안을 해서 우리 전통 장류도
왜 같은 맛을 낼 수 없을까? 이런 것에 제가 주목을 해서 이제 우리 옛날 씨앗장을 활용해서 겹장을 만들어서 전통 장류의 좀 일관성 있는 맛을 추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결국 위생적으로 안전하고 일정한 품질을 가진 전통 된장을 만들기 위해 현민 씨는 오늘도 수천 가지의 미생물과 씨름 중인데요. 종균 연구가 그리 호락호락하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누구보다 이론과 실제를 접목해 양질의 결과물도 선보이고 있는데요. 과연 지도 교수님이 바라보는 현민 씨는 어떨까요? 다른 학생과 달리 현장 경험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이라든지 그다음에 궁금증 이런 것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연구에 임할 때도 굉장히 호기심 이런 것들이 많았던 것 같고, 그리고 그런 호기심을 채워갈 때 또 알아갈 때 즐거움을 느낀다. 예순을 훌쩍 바라보는 나이에도 열정과 실력 모두 젊은 멤버들에게 절대 뒤지지 않는다는군요. 선생님께서는 일단 저희에게 제공해 주신 경험이 너무 많으세요. 저를 포함한 모든 랩 멤버들이 일단 현장에서 실적용되는 그런 상황을 소통을 유지하기가 힘든데, 선생님께서는 이제 실전 경험이 많으시니까 저희의 연구 결과와 이제 실적용되는 결과 이거를 연관해 주셔가지고 그 부분에서 다른 연구원 분들이 경험하기 어려운 부분을 저희한테 제공해 주시고요. 선생님과는 이제 좋은 매주 메이트, 저도 같이 매주를 담그고 있기 때문에 종균 많이 연구하셔서 이제 좀 더 획기적인 방법으로 장을 이제 담그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또 효과도 좋고 앞으로 더 좋은 결과 나오실 걸로 예상이 되고, 선생님 파이팅입니다. 평소에는 인적이 드물어 고요하기만 한 횡성의 숙성장. 시간이 흐름이 더딘 이곳은 천혜의 자연을 바탕으로 장이 익어가기에 더없이 안성맞춤인 공간입니다. 조용한 숙성장에 낯선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데요. 가수 황재빈 씨가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된장 잘 드시나요? 많이 먹죠. 한국인이라면. 여기 전통 재래식 된장을 네. 제가 담그는 것이에요. 아, 오시는데 완전 산골이잖아요. 저희가 좀 더 좋은 환경에서 네. 이렇게 볼까 싶어서 아주 산 꼭대기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일부러 그런 기온, 온도나 그런 예, 거를 좀 환경 중요시해서 때문에. 네, 환경도 네. 그렇고. 우와. 이런 장 보셨나요? 아니요, 네. 이런 형태는 좀 처음 본 것 그래서- 같아요. 네. 예, 신기하게 그쵸. 제가 알던 그 된장, 고추장 그런 형태가 아닌데요. 아니죠. 네. 예. 네, 이제 다음 곡을 들려드리기 전에 선생님께서 이 곡을 선정해 주셨는데요. 인생은 미완성이라는 곡인데 이 곡을 선정하신 이유가 혹시 어떻게 네, 되는지 궁금해서. 제가 또 살면서 인생이 굉장히 평지풍파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네. 그래서 항상 제 인생은 미완성입니다. 그래서 좀 더 완성된 삶을 살아가려고 지금도 계속 노력하고 있거든요. 인생은 미완성 쓰다가 많은 편지 그래도 우리는 곱게 써가야 해 사랑은 미완성 부르다 묻는 노래 그래도 우리는 아름답게 불러야 해 사람아 사람아
우린 모두 다양인 것 외로운 가슴길이 사슴처럼 기대고 살자 인생은 미완성 그리다 많은 그림 그래도 우리는 아름답게 그려야 해 주말이면 택배로 붙일 상품을 포장하느라 열 손이 부족할 지경인데요. 한때는 삶의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뭔가 그 핵심이 없는 삶을 사는 것 같다는 생각이 있었고, 그리고 그러니까 그 불안함을 달래기 위해서 정말 막 미친 듯이 일을 했거든요. 정말 미친 듯이 일을 했는데도 뭔가가 계속 부족했어요. 부족하고 불안하고. 그래서 그러다가 좀 인간적인 좀 그런 어려움도 좀 많이 당하고 해서 이제 제가 그냥 이제 사업 은퇴하고 그냥 내 먹고 사는 거에 전념하자 해서 이제 그동안 해왔던 장류들만 가지고 강원도 평창으로 정말 아무 연고도 없는 곳이에요. 그곳으로 그냥 내려와서 장을 담그고 다시는 바깥으로 나가지 말아야지 했는데 또 나오게 됐습니다. 해가 지고 어스름이 몰려오는 시간. 지친 마음을 달래줄 선물이 남았는데요. 네 노래 괜찮으셨나요? 아, 좋습니다. 제가 방금 노래 선물을 드렸는데 네. 이번엔 또 다른 선물 선생님께 보내는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뭐 가수분이 저한테 쓰는 표지인가요? 제가 보내는 건 아니고요. 일단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네, 누군지는 네. 비밀로 해보고 네.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당신에게 삶은 생각하는 대로 스며든다고 당신이 간절히 원하고 갈망하는 삶, 꿈꾸는 삶을 살게 됐네요. 이런 믿을 수 없는 기회를 주신 이인영 교수님을 만난 건 우리에게 엄청난 행운이라고 생각해요. 무슨 일이든 끝까지 파고드는 당신의 성격을 보며 꼭 뭔가를 이룰 거라고 믿었답니다. 더 좋은 된장을 만들기 위해 혼자서 논문 보며 공부하고 연구하면서도 혼자 하다 보니 맞는지 틀리는 몰라서 답답해하던 당신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하네요. 호기심은 충만해도 이래저래 검증이 안 되니 대학원을 가야겠다고 항상 생각하더니만 결국 기회가 오대요. 당신의 열정 존경합니다. 대학원에 가고 나서 햇수로 3년째 서울과 원주로 오가며 정말 몸이 10개라도 모자랄 정도로 바쁜 나날이었지만 언제나 성실히 살아온 당신이 누구보다 자랑스러워요. 무엇보다 바쁜 와중에도 나의 외로움도 챙겨주고 고맙고요. 우리 이대로 지금처럼 행복하게 잘 살아봅시다. 든든한 당신의 조력자 아내 드림. 이거 정말 깜짝 선물인데요. 그거 진짜 웃긴다. 진짜네 이게. 어떠세요 이렇게 편지? 진짜네요. 전혀 감이 한 근데 그래요. 그러게요. 이상하네. 항상 감사하게 생각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살면서 누구한테 존경을 받는다거나 또 어떤 믿음을 준다는 게 참 쉽지 않거든요. 쉽지 않은데 그 사람도 제가 항상 고맙게 생각하는 게 언제부턴가 저한테 직접 저를 뭐 존경한다 뭐 이러고 막 해요. 해서 저는 그때부터 제가 더 책임감이 생긴 것 같아요. 책임감이 생겼고 하여튼 오늘 아주 또 정말 생각 외로 아주 감동적인 편지를 줘서 감사하다고 전해주십시오. 네. 네. 잘 전해드리도록. 네. 사랑이 어떤 걸 모르고 만났었다면 헤어진 후 느끼게 된다고
시간이 흘러서 보고 싶어질 쯤 아픔이란 게 찾아오고 알 수 없는 그 어느 날에 그리움이 다가오고 돌아가려 해보면 이미 멀어져가는 슬픈 얘기가 만들어지고 고마워요 내 마음속에 그토록 오랫동안 살아와줘서 지쳐가던 시간에 그대를 생각하면서 내가 일어설 수 있게 해준 그대. 사실은 저의 가장 든든한 후원자가 저희 집사람이에요. 제가 대학원 가서 공부를 하면 가장 불편해할 사람이 사실은 집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해서 우리 가게가 이전 저와 똑같은 마음이에요. 아, 희망을 받거든요. 결코 우리 인생이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사람은 희망으로 산다고 하죠. 가족의 응원은 무엇보다 큰 용기를 줍니다. 그래서 적은 나이는 아니지만 현민 씨는 포기하지 않고 지금도 한 발 한 발 도전에 나서는데요. 지금이 제 인생의 가장 어떤 저는 전성기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에서 이렇게 편하고 이렇게 행복하다 느껴본 적이 없었어요. 정말 지금도 돈 없는 거는 마찬가지인데 뭐 돈이 없어도 그렇게 불안하지도 안 하고 또 그렇게 불편하지도 안 하고 또 뭐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는 생각도 없고 지금은 제가 정말 가장 잘하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대학원 이 나이에 대학원 가서 공부도 할 수 있는 여건도 되고 옛것을 본받아 새로운 것을 창조한다는 법고 창신의 정신으로 현민 씨는 천년의 장맛을 이어갑니다. 딱 한마디로 말하면 저는 장 만드는 기술자, 진짜 뭐 장 만드는 기술자가 되고자 하는 것이 저의 아주 목표이고 꿈이고 모든 것이라고 봅니다. 현민 씨의 묵묵한 꿈을 응원합니다.